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합동작전 시리아의 화학 무기 개발 시설 그리고 생산 시설 그리고 사령부를 폭격한 작전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공격한 측에서는. 그리고 얻어맞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사상자가 있었는지 발표를 하지 않지만은 시리아 국영 텔레비전이 부서진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있는 바로 그날 아사드 대통령이 가방을 들고 청사에 정상 출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리아 내전은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는 것을 과시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화학시설 공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결렬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미국이 어떤 작전을 펼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 예행 연습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정은이는 어제 아마 면밀하게 이 공격 과정을 살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격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 비행기가 직접 시리아로 들어가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바깥에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없는 공격이죠. 흔적도 없이 당한 거죠.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도 모르고 시리아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공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미 그때는 상황이 끝난 다음에 쏘았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여러 기지에 공군 병력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공군기를 보내놓고 있지만은 미국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기지는 피했습니다. 어제 동원된 비행기는 아마 10여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군함이 몇 척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군함은 홍해에 배치된 시리아에 가까운 바로 홍해에 배치된 군함. 그런데 최신의 기가 다 동원되었는데 영국은 토네이도 기를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발진시켜 가지고 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방에 접근해 가지고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 국내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한 라파엘이라는 아주 신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라파엘, 그리고 홍해에 배치된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은 약 4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리아 영공 바깥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B-1 B-1 폭격기죠. B-1 가끔 한국에도 나타나는 B-1 전폭기를 동원해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 미사일. 카타르에서 출격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 지금 있습니다. 이때 쏜 미사일의 탄두에는 물론 핵폭탄도 장착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450kg 정도의 아주 고성능 폭탄을 장착을 해가지고 때렸는데 110개의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다. 110개. 모두가 적중을 했는데 목표는 다마스커스 근방에 있는 기지 하나, 그리고 홈스라는 도시 근방에 있는 2개 기지, 모두 3개 기지를 완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합참국장인 맥켄지 중장이 우리가 압도를 했다. 그리고 전혀 손실 없이, 인명 손실, 비행기 손실 없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군이 합작한 거죠. 뭐 육군은 등장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 공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영공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깥에서 쏘았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공포로 격추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한 몇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정밀한 미사일을 쏘았다. 프리시전 어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밀 폭격을 했다. 러시아는 발끈해가지고 이제 체면이 많이 손상되어가지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했지만은 유엔 안보리에는 아시다시피 이번 폭격에 참여한 세 나라가 상임이사국이니까 거기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규탄 결의안은 채택될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사드 정권에 타격을 준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의 목표를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화학무기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징이다 해가지고 제한적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한적. 공격을 할 때, 군사작전을 펼 때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이 목표 감각을 상실하면 그 전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는데, 목표를 한정시켰습니다. 화학무기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지금 1년 전에도 화학무기를 이번에 쓴 게 적어도 3번째나 됩니다. 2013년, 2017년, 그리고 이번. 근데 2017년에 아사드 정부군이 진압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썼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크루즈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또 썼어요. 근데 이 1년 사이에 아사드가 더 유리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도시, 알레포라는 한 인구가 한 300만 되는 최대 도시를 포함해서 중요한 도시에서 이 반군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반군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아사드가 아주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주도권을 잡았어요. 미국은 반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IS라는 제3의 세력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전략 목표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반군 지원하다가 IS 진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동부 지방 쿠르드 민병대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군이 한 2,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6개월 안에 이 미군을 빼겠다고 그럽니다. 미군을 빼면은 아사드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시리아 내전에는 2011년 봄부터 소위 아랍의 봄의 여파로서 시리아에서 이 내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사망. 참 비참한 전쟁입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되는 나라에서 50만 명이 내전으로 죽었다. 그 내전도 종족이 다른 사람끼리의 전쟁도 아니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역사를 공유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인 겁니다. 주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졌습니다. 시아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한 15% 됩니다. 그러나 군, 보안기관 등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수니파인데 수니파에서 반란군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 개입한 나라가 지금 미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의 조종을 받은 헤즈볼라, 이 6개 세력이 병력을 보내가지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아무도 해결 못 한다는 거죠. 이 틈을 비집고 등장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이런 연대 전선이 형성되면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아사드는 오랫동안 러시아, 북한, 이란과 친했던 나라입니다. 그 아사드의 아버지가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부터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합니다. 북한, 시리아, 이란 이 축은 일종의 그 뒤에 러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 지금 자꾸 푸틴의 모험주의 정책으로 신냉전 구도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작전을 보면서 만약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적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미군이 어떤 작전을 펼 것이냐 하는 것도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항공모함 석 대 내지 넉 대를 한국 해 주변에 배치하고 한국군 그리고 미군이 주력이 되고 일본 자위대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아마 미국은 지금 했던 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골라가지고 화학시설 때리듯이 핵시설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아마
30군데를 폭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을 확대한다면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까지 때리게 되겠죠. 그때는 지금 했던 작전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의 작전이 동원될 것이고 아마 전폭기가 수백 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직접 미사일로 때리고 그리고 폭탄으로 투하를 하고 해가지고 초토화를 하는데 그 전에 방공망을 마비시키겠죠. 방공망을 마비시켜놓고 공군기가 직접 들어가겠죠. 아마 시리아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북한의 대응도 거의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공군력만 동원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북한의 위협하에 있다. 그리고 혹시 김정은이가 핵이나 화학무기로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한 대책의 어려움으로 미국이 지금 고민하다가 외교적 노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해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이 들어가지 않고 해공군력만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재건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시설을 지하라든지 안 보이는 데서 재건할 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도 시리아도 보면은 화학무기 다 없앴다고 해놓고 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숨기기가 좋은 곳입니다. 지하시설이 많으므로. 그러면 결국은 육군이 들어가야 정리가 되는데 육군이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의 개입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점에서는 아주 화끈하게 보이지만 그 전후 처리가 복잡합니다.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특히 이긴 다음에 조치를 잘못하면은 그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제일 좋은 예가 제2차 이라크전인데 2003년에 부시가 약 1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달 만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전광석과 같이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점령지를 관리할 때 치명적 실수를 몇 개를 했습니다.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가 된 이라크 군대 수십만 명이 무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내전의 수렁에 빠졌던 기억이 아주 미국 정부로서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데 어제 일종의 예행 연습 비슷한 시리아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깔끔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영국, 프랑스가 같이 동참하는 바람에 미국이 혼자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론전에서도 이겼습니다. 여론전에서. 그러나 이것이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복잡성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이것은 내전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전적 상황이다. 이념 문제로만 보면 내전적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시리아처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가지고 한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변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 인구 약 8천만 명의 나라로 만들어야만 동북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